오늘은 아이폰 X를 8일간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 단점, 그리고 간단한 팁 몇 가지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저는 아이폰 X을 구매를 하면서 페이스 아이디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주문을 하고 다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안심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한 8일 가까이 사용을 해보니까 페이스 아이디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돼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보다도 편할 때가 좀 많았어요. 제 손바닥이 쉽게 좀 물에 닿으면 불고 그러는 스타일이거든요.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나와도 가끔 손이 이렇게 풀어서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10번에 7번 정도 성공하는 정도 샤워를 하고 나면. 그런데 페이스 아이디의 경우에는 샤워를 해도 얼굴이 붙지는 않으니까 큰 이상 없이 잘 되더라고요. 물론 누워 있다거나 각도가 조금 틀린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문 인식보다도 페이스 아이디 성공률이 동일하거나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를 첫 번째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스처인데요. 제스처의 경우에 홈 버튼을 대신하거나 기존에 있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제스처를 해야지만 어떤 기능이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편리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홈 버튼을 없애고 모든 거를 스와이프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 기능인데요. 카메라의 경우 약간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폰 화면 자체가 OLED로 바뀌면서 표현하는 능력이 좀 더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는 와이어리스 차징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이미 지원이 되던 기능인데 이제서야 지원이 됐죠. 아이폰 8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편리하고 개인적으로 빨리 차징이 되느냐 아니냐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둘째 치고 그냥 라이트닝 단자를 찾아서 꼽지 않고 그냥 살짝 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장점이에요. 저는 기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모델을 항상 사용을 해왔거든요. 플러스가 나오면서부터 플러스 모델을 사용해 왔는데 넓은 화면, 큰 화면을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이폰 X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작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많이 작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손이 아주 크지 않은 저로서는 굉장히 그립감도 훨씬 좋아졌고, 특히 주머니에 아이폰을 넣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훨씬 더 불편함이 많이 적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즈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이폰을 깨울 때, 이전에는 아이폰 7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게 되면 가지고 있다가 손으로 들게 되면 아이폰 깨우기가 가능하잖아요. 아이폰 X는 또 역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아이폰을 깨울 수가 있고요. 거기다 추가를 해서 화면 터치만으로도 아이폰을 깨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대략 7가지 정도 장점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단점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볼게요. 아주 불편한 건 아니지만 단점이기도 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첫 번째 단점은 멀티 화면에서 앱을 닫을 때의 불편함이에요.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했듯이 멀티 윈도우를 실행을 한 다음에 화면을 꾹 누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활성화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붉은색 지우는 버튼을 눌러서 지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귀찮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진 않더라도 옵션을 줘서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스와이프 업을 함으로써 열려있는 앱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폰을 언락하는 방법이에요. 페이스 아이디로 언락이 되고 제스처를 통해서 위로 한번 쓸어 올려야지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기능 역시도 옵션을 추가를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페이스 아이디로 언락을 한 상태에서 바로 홈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화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바로 홈 화면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저의 경우에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언락을 하고 이거 위로 올리는 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동안 몇 초 동안 그냥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쳐다보고 아이폰을 언락할 수 있는 기능이 하루빨리 추가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카메라예요. 카메라의 성능이 발전을 하고 기능이 좋아진 건 인정을 하는데 아직도 카메라 앱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M자 탈모 또는 나치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치 부분이 저는 크게 사실 거슬리지는 않아요. 처음 봤을 때도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치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듣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영상을 확인을 할 때는 조금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만 이렇게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긴 했는데 아주 큰 단점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아이폰 X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바탕 화면을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배터리 절약도 가능하고요. 배터리 절약뿐만 아니라 홈 화면에서는 M자 탈모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단점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유튜버들이 공개를 한 몇 가지 팁들을 저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닥에 폴더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들 사용을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닥에다가 폴더를 하나 또는 2개를 넣음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닥에다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의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들을 이렇게 페이보릿이라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뒀는데요. 저의 경우 구글 맵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운전 중에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페이지가 닥이 아닌 일반 페이지에다가 놓게 되면 그걸 또 찾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런데 닥에다가 놓게 되면 한번 클릭하게 되면 그 폴더 안에 바로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급하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닥에다가 폴더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른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한번들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팁은 이미 말씀드렸던 배경화면을 검은색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M자 탈모라든가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강제 재시작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X의 경우 7 플러스와 다르게 아마 8과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7 플러스의 경우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고 그때 손을 놓게 되면 강제 재시작이 되는데요. 아이폰 X의 경우에는 조금 방법이 달라졌죠. 볼륨 업 버튼 한번 그리고 아래 볼륨 다운 버튼 한번 누르고 난 후에 사이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검은색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때 파워 버튼을 또는 사이드 버튼을 놓게 되면 사과 모양이 나오면서 강제 재시작이 되게 됩니다.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 역시도 동일한데요. 다만 달라진 점은 컴퓨터와 아이폰을 라이트닝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아이튠을 오픈을 한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볼륨 업, 다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폰 X의 경우 올리드 패널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화면이 이전 화면 아이폰 7이나 8보다는 굉장히 많이 밝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자고 일어나서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눈이 부신 경우가 많아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요. 세팅으로 들어가서요.
제너럴로 가고 그리고 Accessibility로 이동을 한 다음에 Display Accommodations로 갑니다. 그러면 맨 아래에 Reduce Y 포인트가 있는데요. 활성화를 하시고요.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좌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화면을 좀 딤할 수가 있습니다. 어둡게 하거나 조금 더 밝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절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이폰이 조금 더 어두워졌거나 조금 더 밝아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딘가 여행을 갔거나 하루 동안 잠깐 나가야 되는데 모르고 깜빡하고 충전기라든가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탕화면을 검은색으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전 모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절전 모드를 사용을 해서 로우 파워 모드를 사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버터 컬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인버터 컬러는 마찬가지로 세팅에 들어와서요, 제너럴로 들어오고 Accessibility로 들어온 다음에 Display Accommodation으로 오고요, 인버터 컬러를 ON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마트 인버터를 활성화를 해주면 지금 화면으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면 색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앱을 실행을 해보면 단점은 이렇게 네이버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인버터 화면이 색이 바뀌긴 하는데 좀 이상하게 바뀌어서 글을 읽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사진을 본다거나 영상을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상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 보여드렸던 Reduce Y 포인트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터리, 바탕화면, 그리고 인버터 컬러, Reduce Y 포인트 총 4가지를 해주게 되면 배터리 사용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몇 시간 이상 늘어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불편한 점은 이렇게 4가지를 전부 다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세팅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 로우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센터에다가 배터리 로우 모드를 삽입해 두시고요. 그리고 인버터 컬러라든가 Reduce Y 포인트의 경우에는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Accessibility로 온 다음에 맨 아래로 가면 Accessibility 숏컷이 있어요. 숏컷으로 오셔서 Reduce Y 포인트와 Smart Inverter Color를 활성화를 해둔 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사이드 버튼을 빠르게 3번 눌러서 Accessibility 숏컷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화면 터치를 이용해서 2가지 기능을 모두 활성화를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배터리를 절약하는 기능으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카메라에 관련된 건데요. 예전에 아이폰의 경우에는 QR코드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QR코드 앱을 따로 받아야 됐지만 이제부터는 QR코드 앱을 받지 않고도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QR코드를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버닌입니다. 버닌은 올리드의 단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화면의 변화가 없이 같은 화면을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 특정 부분에서 버닌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애플에 의하면 20분 이상을 같은 화면으로 놔두게 되면 버닌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은 화면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아이폰 X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하면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는 있다. 예를 들면 아이폰 6 정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7이나 7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용량이 너무 적어서 용량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아이폰 8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데 금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아이폰 X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나 아이폰 8 플러스처럼 큰 화면은 좋아하지만 좀 화면이 커서 좀 들고 다니기엔 부담스러우셨던 여성분들은 아이폰 X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는 뭐 좋지만 굳이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이 있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